예, 안녕하세요. 충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몰랐던 케이텐 국악, 특별한 무속시나 진달원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PPT 공유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중 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비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지만 한국에도 구비 신화가 전승이 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구판입니다. 구판에서 무당은 신과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신의 옷을 입거나 신이 즐겨하던 행위를 하면 신이 왔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신에 관한 내력인 신화를 구현해도 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성주신의 내력을 구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구판에 성주신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신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 답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을 기원하거나, 심하게 아프거나, 소중한 사람이 죽으면 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복을 기원할 때 하는 것을 제수굿이라, 아플 때 하는 것을 치병굿이라 하며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것을 망자천도굿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굿의 우열을 따지기는 조심스럽지만 무당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것인 망자천도굿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망자천도굿은 지역마다 그 명칭과 양상이 다릅니다. 전라도에서는 식긴굿, 황해도에서는 진옥의굿, 한경도에서는 망묵굿이라 불립니다. 그중 망목굿은 특별합니다. 다른 지역의 굿과 달리 망목굿에서는 굿을 연행할 때 다수의 신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속 신화가 오늘 수업에서 살펴볼 대강굿이라고 불리는 짐달원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서 살피는 짐달원, 대강굿 무속 신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짐달원의 아버지 짐미련은 전장에 나가서 패장군이 되어 죽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난 짐달원은 3살이 되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말을 합니다. 4살 때부터 짐달원은 어머니 몰래 강가에서 총쏘기, 불내기, 활쏘기 등을 무술에 연마합니다. 15살이 되자 짐달원은 천리옥마를 타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전하라로 길을 떠납니다. 동으로 잎사를 뿌려 마병을 만들고 설어는 좁쌀을 뿌려 포병을 만들고 북으로는 콩을 뿌려서 육군이 생겨나게 합니다. 짐달원은 천리옥마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너 전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짐달원은 전하라에 도착해서 자신을 비웃는 적 앞에서 스스로 목을 자릅니다. 그러자 적들은 넛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짐달원은 아버지의 시신을 안장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크게 스스로 자신의 목을 따서 승리를 했다는 점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크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 대강굿, 이 짐달원 신화가 특별한 지점은 99번과 10번입니다. 짐달원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를 한 이후에 행동이 특별합니다. 짐달원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면서 이제 나 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그의 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도 죽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본인 또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세 부류의 인물들이 각각 신으로 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미령은 장군신이 되고 어머니는 선왕신이 되고 어머니는 선왕신이 되고 짐달원은 채영 장군신이 됩니다. 네, 짐달원의 서사다락을 보면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망자천도굿에서 구현이 됐는데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러한 신화를 구현하게 됐을까요?
일찍이 러시아 민담학자 블라디미르 프로프는 이야기는 아무 이유 없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동과 같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해 형성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의 주인공의 짐다로는 어떤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이었기에 대감신으로, 장군신으로 자정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수업에서 그 답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짐다론의 아기장수적 면모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짐다론의 의미는 모호합니다. 그렇게 짐다론을 최초로 조사한 임석재 선생님은 이 신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다론은 진미련의 유복자인데 그의 아버지가 두만강 건너 전나라에서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진미련의 언수를 갚으러 전나라로 간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이 설화에 대해서 이 신화에 대해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밑줄친 빨간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설화는 다른 지방의 부속신화, 무가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 이 같은 무가가 대강꽃에서 불려지는 의의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쉽게도 이 조사자는 해당 신화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짐다로는 그 의미가 모호하지만 너무나도 특별하고 이상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제 구빈문학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화로서는 좀 특별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비슷한 아기장수라는 전설과 이야기가 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장수와 짐다론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장수 전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기장수 전설입니다. 한 가난한 농가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방아품을 팔고 오니 아기가 날개로 날아다녔으며 곡식을 부려 군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관가에서 알면 큰애가 미칠 것이니 아이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기름틀에 넣고 호박돌과 나락새 섬으로 누자 아기는 벌벌벌 떨다가 죽습니다. 아기가 죽고 나자 마을의 용바위 속에서 용마가 나와 공중을 선회하다가 연못에 빠져 죽게 됩니다. 아직도 그 바위에 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기 장수의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그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미처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날개가 꺾인 존재가 아기 장수입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아기 장수 전설이 비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제약 때문에 죽음을 맞는 민중 영웅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민중들이 이러한 아기 장수 전설을 전승하는 것은 고달픈 현실 속에서 세상을 구원해줄 메시아, 곧 제세주의 속성을 지닌 존재를 기대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곧 아기 장수는 메시아, 곧 제세주의 속성을 지닌 인물로서 새로운 세상과 질서를 기대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기 장수는 짐다론 신화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의 죽음이 비극적이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조숙한 성장을 보인다. 세 번째는 주인공이 곡식을 부려 군사를 만든다. 네 번째는 천리용마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인공의 죽음이 비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아기 장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비범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흔히 역적이 될 징후로 여겨집니다. 이에 부모는 자신에게 해가 미칠 것이 두려워 하늘이 내린 아기 장수를 처절하게 죽여버립니다. 짐다름 역시도 승리했지만 전나라에 가서 언수를 갚고 아버지의 시신을 어떻게 보면 구해왔지만
결국 짐다란 역시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기에 더 이상 사는 의미가 없다면서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다란의 죽음을 알게 된 어머니 역시 옷고름에 매어 죽습니다. 즉 주인공의 죽음이 비극적이라는 점, 이 점을 공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인공이 조숙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3, 7이 되지 않은 아기 장수는 날아다니면서 계력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새로운 번역의 세계를 지향하며 남몰래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짐다런 역시 짐다런이 3살 때 이미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말을 하고 4살 때부터 어머니 몰래 강가에서 블레기, 활쏘기 등의 무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이 곡식을 부려 군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천리용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기 장수에도 천리용마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짐다런 신화에도 천리용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 장수 전설과 짐다런 신화의 연관성을 보면 두 이야기는 여러모로 유사하면서도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을 염두에 두면 짐다런 신화는 아기 장수 설화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을 염두에 두면 짐다런 신화를 통해 아기 장수 전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중요한 지점을 포착하고 짐다런 신화의 그 특별한 의미, 신화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기 장수 전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중요한 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아기 장수가 제세주의 속성을 지닌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임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아기 장수는 민중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반면에 진다로는 민중의 소망을 성취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진다로는 신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아기 장수 설화에 담긴 그죠? 민중의 여러 소망 중 민중의 여러 소망 중 하나의 국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진다런이 이룬 민중의 소망입니다. 저는 아기 장수 중 하나인 짐다런이 이룬 민중의 소망을 파악하려면 짐다런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짐다런의 아버지 짐미련입니다. 짐다런을 보면 짐다런의 아버지 짐미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짐미련은 서사 초반부에 등장하여 전쟁터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 이후 그는 짐다런이 본인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 또 서사 말미에 장군신으로 자정하는 장면에서 언급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짐미련이 서사 분량과 달리 짐다런 신화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짐다런의 존재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짐다런이 왜 태어났을까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짐미련은 뭘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짐미련은 변방의 전쟁터에서 비명횡사한 객기 또는 역이입니다. 객기는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서 집 밖의 객지에서 죽었을 때 그 혼령이 승천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해를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귀신입니다. 여기는 불행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제사를 지낼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 인간에게 해를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귀신입니다. 대체로 객기나 여기는 비명행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객지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결국 객지에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버려진 존재, 널브러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가족,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처 아니면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남겨진 자들은 이런 망자를 위해서, 특히 객사한 망자를 위해서 망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장례에는 특별한 의례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의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초혼제라고 합니다. 이 초혼제는 본격적인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신이 없는 그 장례식에서, 그죠? 시신을 찾지 못한 망자의 넛을 불러들이는 의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진미령 역시 객기이자 역입니다. 그런데 진달원의 서사문면에는 초혼제를 거행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미령의 원혼을 풀어줄 것인가요? 이 지점에서 진달원의 원수를 갖기 위해 저 나라로 가서 한 진달원의 행적이 주목이 됩니다. 저 나라에 도착한 진달원은 두 가지 영웅적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영웅적 행동에 주목하여 진달원이 행한 특별한 가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원이 한 첫 번째 영웅적 행동입니다. 이거죠. 진달원이 저 나라 군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진달원은 저 나라에 도착하자 저 나라 병사들은 진미련을 언급하면서 그를 희롱합니다. 종만 녀석이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냐는 것입니다. 이에 진달원은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재주를 보여줍니다. 그 재주는 자신의 목을 따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 나라의 군사들은 혼미백산하고 진달원에게 굴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쳤던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진달원의 소망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달원은 자신의 뜻을 이뤘지만 그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영웅적 행동을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진달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진달원은 저 나라 군사들의 손을 뒤로 묶은 다음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척 험난한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길은 온통 가시로 가득 찼으며, 그죠? 이빨을 낫을 삼아서 가시로 된 길을 헤쳐 나갔다고 합니다. 길을 벗어나자 마침내 진달원은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빨과 혀를, 그죠? 낫과 호미로 삼아서 무덤을 판 다음에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이제 우리는 진달원이 성취한 가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달원의 목적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발언의 이면에는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의도가 달린 셈입니다. 동시에 아기 잠수와 연관지어 이해하면 그의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달원의 성취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한 것이지만 보다 큰 관점에서 객사한 망자의 시신을 수습한 것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진달원이 이룬 민중의 소망입니다. 즉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 객지에서 죽은 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를 이루하고 싶은 민중들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비단 진달원 신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아시겠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죠?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입니다. 예, 이생규장전에서 이제 채랑이 이제 부탁을 하죠. 그죠? 어떤 부탁을 하죠? 맨 마지막에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게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채랑이 또 다른 진미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랑은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길바닥에 버려진 무사 귀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최랑은 환상하여 남편인 이생에게 자신의 유고를 수습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생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장례라도 그나마 장례라도 치렀기에 여기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짐다런의 진미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알아준 짐다런이 있었기에 그 역시 여기의 신세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짐다런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객사한 망자들은 항상하여 인간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대다수 망자들은 진미령처럼 침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원통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자의 안을 생존한 가족들이나 생존한 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중들의 소망이 담긴 진단원이 창조된 것입니다. 저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진단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객사한 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주들의 마음 또한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단원은 아기 장수로서 민중의 소망을 성취합니다. 그 소망은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 객지에서 죽은 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작 마무리입니다. 오늘 무속시나 대강굿이라고 불리는 진달원을 공부했습니다. 아기장수는 제세주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입니다. 대체로 아기장수는 민중의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아기장수, 특별한 무속신하인 진달원은 민중의 소망을 이루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기장수로서 진달원이 성취한 소망은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서 객지에서 죽은 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바람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업에서 참고한 논문 및 저서입니다. 진달원, 더 나아가서 한경도 무속신화에 대해서 한국의 무속신화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소개한 논문 및 저서를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